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10월 둘째 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국회 주요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행정 지원 사항 등 국정감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종합 일정은 오늘 중에 국정감사 종합 상황실 보도자료와 함께 별도의 책자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상 기관 감소, 국방위 저해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723개 기관이었습니다만 2020년에는 643개의 기관으로 80여 개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기관 정인 축소, 현장 국감 최소화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전과 달라진 양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0월 8일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0월 12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주재대사에 대한 비대면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10월 13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ICT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110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12건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형사 절차 개선을 위한 3건의 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법안으로는 소송 기록 열람 및 복사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 등 범죄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을 자동적으로 부과하는 일명 소득 연동형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음 방지 장치를 해체가 금지되는 자동차 부품에 포함하고 이를 이륜 자동차에도 준용하여 소음 방지 장치의 무단 해체 방지 근거를 마련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를 음주운전 방조로 의제하여 음주운전 방조 행위 입증을 쉽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도로교통질서 확보를 위한 6건의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 청원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개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할 경우에 주택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그리고 팽수를 비롯한 불필요한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철회에 관한 청원, 데이터 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데이트 폭력 특례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3건이 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3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빠른 탈석탄 정책과 정확한 목표의 그린 유지를 요청하는 청원, 코로나 통제 해제 및 국민 건강 주권 회복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8건입니다. 다음은 국회 소속기관 주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서 내일입니다. 10월 6일 오후 6시 국회 방송에 뉴스N에 출연하여 파워 인터뷰 코너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중점 추진 과제 등 제21대 국회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21대 국회가 맞는 첫 한글날을 앞두고 국회 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 국립국어원과 협력하여 국민의 이의들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와 표현을 순화하는 알기 쉬운 법률을 만들기를 위한 법률 용어 정비를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법률 용어 정비는 2019년 법제실에서 선정한 용어 및 법제처, 관계부처 협의와 국립국어원 검토를 거쳐서 선정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주에 몇 가지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목요일 10월 8일에 발간되는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5호에서는 OECD 주요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
국제 부패 지수,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기업 생멸에 관한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연구인력 개발 인력수는 OECD 중에서 상위입니다. 그런데 이공계 박사의 비율은 한 중위권 정도고요. 여성 연구원 비율은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5년 생산률은 아주 낮다. 그리고 부패 지수는 OECD 회원국 중에 하위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